또 이제 40, 50대가 되면은 이 셋 중 하나는 꼭 찾아온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그 쓰리고라는 거를 또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혈증. 왜 이제 내가 쓰리고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얘네들은 함께 다녀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오잖아요. 나머지 따라옵니다. 결국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 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셋으로 인해서 결국은 혈관 손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뇌혈관 질환, 더 나이 들면 이제 치매까지 가는 거. 이게 또 문제죠. 그리고 배가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이제 만성 염증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 혈관 손상도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잘 붓거든요, 몸이. 늘 무겁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한 게 몸이 망가지잖아요. 무거워서 헬스클럽에 가고 싶어도 엉덩이가 안 뛰어져.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가벼운 몸이면 그냥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겠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탁 얹혀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도 잘 와요. 우리가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견딜 수 있는 자극도 아프거든요. 큰맘 먹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했는데 바로 몸살 나가지고 근육통으로 며칠 그냥 끙끙 앓다가 나는 운동하면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당뇨 대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당뇨병이 사실은 비만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당뇨병으로 갈 건데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걸 시작으로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결국은 당뇨로 가는데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로 갈 수 있는 그 당뇨의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정말 쌀밥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유명해진 짤이 있어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다. 내가 이제 쉰다는 말은 뭐냐면 아침과 점심 사이,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당이 떨어지면서 그때 지방을 잠깐 쓰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의 공복이 이루어질 때 자고 있는 동안에 몸이 지방을 써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하 지방 조직이라는 스폰지를 쥐어 짠다. 짜줘야 여기다가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이제 물을 머금는 기능을 하는데 짜줘야 얘가 물을 머금지 계속 물을 머금고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머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먹는다라는 거는 아침, 점심 사이에 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집어먹어서 올리고 점심, 저녁 사이에 뭐 집어먹어서 올리고 심지어 자기 전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니까 12시간 공복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관장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지쳐요. 작동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게 모든 병의 뿌리예요. 대사질환의 뿌리.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이 다니는 게 지방간, 복부 내장 지방, 그 다음에 지방간이라는 게 간에 기름이 낀 거잖아요. 간에만 끼는 게 아니라 췌장에도 끼고 우리 근육 사이사이에도 근육 지방이거든요. 심장 근육에도 끼고 혈관에도 덕지덕지 붙고 이러면 결국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오게 되면 사실은 당뇨병만 오는 건 아니죠. 고혈압도 고지혈증에 동맥경화에 이런 질병들이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당뇨가 오면은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아, 나 지금 당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해마다 시켜주니까 그래서 당뇨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 것도. 옛날에는 증상이 생겨서 병원 가면 물이 많이 맥히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화장실 자주 가고 이러면 혹시 당뇨 아닌가 해서 검사를 해봤지만 요즘은 건강검진으로 해마다 체크해 주니까 전당뇨다, 당뇨 위험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증상보다도 사실은 검사 결과 그런 수치들에 더 예민해야 돼요. 당뇨를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었을 거고 거기서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꼭 그게 설탕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쉬지 않고 먹는 것도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의자 중독 꼼짝 않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나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일어나야 되는데 근육도 줄고 근육 사이사이 기름이 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아 얇아다 당 떨어지네 뭐 먹을 거 없어 믹스커피 먹고 과자 집어 먹고 그래서 내가 직장인들이 건강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눈앞에 그렇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은 널려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속이 비어있는데 설탕물을 먹었다? 그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그게 생기면 혈관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당 관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나이 먹어도 좀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혈당을 정상 범위 안에 잘 유지하면 노화가 늦춰져요. 바꿔 얘기하면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많으면 빨리 늙어요.
가속노화라 그러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또래들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당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혈당 관리에 좀 좋은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찾지 말고 먹고 나서는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뭐 먹으면 좋아요? 그럼 그것만 먹겠냐고. 삼시세끼.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진짜 어쩌다가 부득이 먹었으면 먹고 났으면 나가서 움직이면 그나마 올라간 당이 좀 근육 운동으로 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는 싫고 운동은 더 싫고 그냥 뭐 먹는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없어요. 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근육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걸으면 어쨌든 근육들이 그때는 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거 아니에요? 식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네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 있는 거는 내 몸을 빠르게 늙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도 피해야 되겠지만 먹었으면 나가서 바로 움직여야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먹었으면 나가서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놀라운 게 편의점에 있는 음료들이 너무 당 함량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두유, 요플레, 과일향 우유, 다 뭐 우유, 두유, 요거트 다 건강에 좋은 건데 아니 거기다 당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일단 편의점 가서 식품을 고를 때는 꼭 영양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거기 당류라고 써 있는 거의 함량이 최대한 적은 걸 고르셔야 돼요.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당이 없어도 당연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제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만약에 내가 당 중독인 것 같아서 콜라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당을 끊으려면 중간 단계에서 그런 제로 콜라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를 먹어서 대리 만족이라도 얻어야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필요할 수 있으나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예 단맛에서 멀어지는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단맛은 단맛을 부르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 먹잖아요. 금방 배고프고 또 찾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과일이나 프레이크나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찾으면 점심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또 달달한 거 먹어야 되고 오후에 또 과자 생각나고 하루 종일 당이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사가 중요해요. 첫 번째 식사는 차라리 샐러드에다가 삶은 달걀이라든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메뉴로 자다가 일어난 인슐린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인슐린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분비를 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제 혈당을 높이 인슐린이 눈 뜨자마자 갑자기 일거리가 많아져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 그럼 점심에 올라간 혈당을 얘가 잘 처리를 못하고 저녁에는 더더욱 처리를 못해요. 저도 가끔씩 아이들한테 우유 말아서 주거나 주스 한 잔 주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아주 안 이거는 좋은, 정말 아주 안 좋은 아침이죠. 어렸을 때부터 과당 중독을 유발하는 식단인 거죠. 밥도 좋지가 않은데 아침에는 그러니까 밥은 나물 반찬, 심심한 단백질 반찬으로 조금 배를 채우고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심심한 반찬 종류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눈 뜨자마자 콘프레이크나 주스나 식빵에 잼 발라 먹거나 이러면 뭐 하루 종일 이제 당이 땡기겠죠.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사를 드시나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식사에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먹을 때는 주로 이제 뭐 샐러드에다가 토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닭가슴살도 그렇게 양념 강하게 하지 않은 제품들이 그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고 삶은 달걀도 좋은 아침 메뉴로는 이제 정말 가성비 있는 단백질 급원이죠. 뭐 달걀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밥이 땡기면 일단 그렇게 조금 배를 채운 다음에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점심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저는 밥의 형태로 가급적이면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꼭 먹는 편이고요. 오후 간식으로 편의점에 가서 삶은 달걀이나 뭐 두부나 당 함량이 적은 그런 음료를 같이 곁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은 주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게 되죠. 그래서 식당을 제가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횟집이나 그리고 샤브샤브집 좋아하고 뭐 그렇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은 내가 한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낮 시간 동안에 좀 집중해서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왜냐면 저녁 때는 거의 활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탄수화물 먹으면 올라간 당이 어떻게 떨어지죠? 나가서 내가 산책하지 않는 한 제가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로 샐러드를 먹어요. 이제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먹고 이제 좀 움직이니까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탄수화물로 몽땅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은 크게 안 느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허리둘레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체중은 늘지 않는데 허리둘레가 늘었다는 거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최악인 거예요. 지금 단백질 섭취는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또 나이가 있으면 근육은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난 아직은 체중은 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아니란 말이에요. 체형을 봐야지 체중계 눈금을 보면 안 돼요. 네, 그 몸무게는 예전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옷은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먹는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오늘 팍 느꼈습니다. 이제 바꿔서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